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9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허경영 씨, 잘 아시죠? 허경영 씨가 만든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제가 후보자 명부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역구가 몇 개인지 아시죠? 253개입니다. 민주당은 이 253개 전 지역구에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전 지역구에 공천을 못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 이것저것 많이 빈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공천한 곳이 237개, 그러니까 16군데를 공천을 못했습니다. 여긴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자들이 정말 너무 미래통합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후보로 공천을 하기에는 아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6군데를 공천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 두 당을 빼고 세 번째로 많은 공천을 한 정당이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민생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닙니다. 바로 허경영당입니다. 그 정식 명칭으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하는 정당. 왜 제가 이걸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후보자 명부를 보다 보니까 아니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데는 거의 전 지역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게 허경영당이라는 건 알았지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출마를 많이 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걸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235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2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미래통합당이 237개, 그리고 허경영당이 235개 지역구에 공천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3월 16일에 1차로 204곳을 공천했고요. 3월 20일에 2차로 33곳을 공천하고, 그리고 추가로 또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공천이요, 경선도 했답니다. 경선도. 저 실제 경선했는지 아마 기자들도 거의 모를 텐데 경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곳은 통영고성 한 군데 빼놓고서 나머지는 다 경선을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경선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 기자들도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 이 지역은 경북 같은 경우 선거구가 13곳입니다. 근데 이 13곳에 전 지역구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도 물론 공천을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어서 안동 예천 같은, 안동시 예천군 같은 경우는 신효주 씨라는 승려를, 53살 먹은 승려인데 이 승려를 공천했더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주시, 문경시 이런 데는 이현우 사회복지사입니다. 포항 북구 이런 데는 보니까 박건우라는 사람인데 농기계 제조유통업 대표. 그러니까 그냥 회사 어디 사장님인 모양이죠. 구미을 이런 사람은 보니까 황응석 씨라고 무슨 특수장비 운전기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수장비 운전기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통영고성을 제외하고는 전원 경선을 해서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도 무려 22명씩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명도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22명. 그래서 이 22명이 누군가? 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그러니까 몇 번, 1번이 보니까 이미현 이비인후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하시는 분이 비례대표 1번입니다. 허경영당에.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허경영 당대표입니다. 허경영 당대표가 2번. 왜냐하면 1번은 여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아마 이비인후과 의사를 했고, 그 다음에 2번은 본인이 허경영 당대표.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안영신 빛골 어울림 장학회 이사장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온누리 청소년 수련원장 김윤원 씨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 허경영당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허경영 씨가 축지법을 쓴다,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런 걸로 유명한 양반이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행으로 유명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원래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출마를 못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면복권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피선거권이 회복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면복권이 되는 쪽이라 그랬고 벌써 나이가 70세가 됐군요. 그래서 이 배당금당의 우선 공약도 재미있습니다. 뭐 공약이 뭐 실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공약은 그 몇 차례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저도 이번에 새롭게 들여다보니까 우선 결혼을 하면 결혼수당을 1억 원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하면 출산수당은 5천만 원씩 주겠다. 그 다음에 20세 이상 국민들에게 1인당 150만 원씩의 배당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폐지하고 모병제로 하고 수능시험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3.3 정책이라고 해서 33가지의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무책임한 공약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10년쯤 지나면 이 허경영 씨가 내놓은 그런 공약들이 채택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상급식이나 뭐 옛날에 그런 거 했는데 결국 무상급식 지금 뭐 일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미래 예측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고. 근데 이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재원 마련 대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공약을 하는데 정말 재원 마련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 좀 깜짝 놀랐는데 그건 나름대로는 있더군요. 믿어지진 않지만 우선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가 대략 5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의 60%를 절약하겠다. 60%면 얼마입니까? 300조 원입니다. 300조. 이걸 절약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우선 300조 원의 재원을 마련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아마 거의 몇 천억, 2천억 정도는 절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합치면 뭐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재산비례형 벌금제도 이걸로 해서 100조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비례형 벌금제도 잘 아시죠?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벌금을 매기는 법. 이거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로 인해서 100조를 확보하겠다는 건 좀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으나 재산비례 벌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이게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변호사법 이런 걸 개정하거나 아니면 다단계 인터넷, 부동산, 병원 뭐 이런 것들을 다 특수사업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략 한 500만 명으로 봤더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수사업자로 신설해서 거기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 100조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주장이고 우리나라의 36가지의 세금을 딱 전부 다 통합해서 여기서 또 100조를 확보하겠다. 재벌들의 탈세 방지 그리고 엄벌 뭐 이런 걸 통해서 200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른바 더 황당한 얘기인데 양적 완화 그래서 1년에 2,000조씩을 화폐를 찍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6,000조 원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화폐를 찍어서 여기에서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쳐서 2,80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게 재원 마련 대책입니다. 근데 이 당의 이 후보들 중에 보면은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사면복권이 다 된 상태죠. 부산 서구 동구의 김성기 후보자 뭐 이런 경우는 1982년에 살인죄로 징역 2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더군요. 근데 살인죄인데 왜 징역 2년이냐? 아마 이거는 살인죄 여러 가지 이제 감경 사유가 있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원래 공무원 출신이더군요. 그래서 살인죄로 받은 거 있고 어떤 후보는 또 강제추행, 뭐 성매매 알선 이런 걸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과 구범이 있더군요. 전과 구범. 이 사람은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노경휘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뭐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더군요. 뭐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배당 혁명금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미래통합당과 거의 비슷하게 공천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게 공천을 해서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요, 기탁금을 내야 됩니다. 1인당 1,500만 원씩입니다.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아마 허경영 씨가 이 사람들한테 그 지원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해가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제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당선될 가능성은 0%인데 왜 출마를 했을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또 정말 정치부의 현장 기자들이 모르는 별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라는 것 곧 무엇이냐? 물론 다양하죠. 출마의 동기라는 것이야. 그런데 우선 대표적인 경우가 이 전문직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걸 통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세무사, 뭐 무슨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1대 총선 뭐 예비 후보 어디 뭐 이렇게 되면요, 그 자체가 하나의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변호사나 변리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명함에 그런 거 하나 넣고, 또는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15일 정도는 여기저기에 그 언론도 뭐 간혹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플래카드 같은 거 붙이고 하면 선거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자기의 지명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변리사 생활을 하는데, 세무사 생활을 하는데, 또는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뭐 이런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를 광고비라고 생각하고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할 일은 마땅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졸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뭐 갑부는 갑부인데 하여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1,500만 원, 그 사람,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출마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그 주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그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돈 쓰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 사람도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 쓰는 재미.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합법적으로 선거운동비 같은 거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운동비 줘가면서 한 보름간, 보름 뭐예요? 예비후보 시절까지 합치면 적어도 몇 개월간, 한 3개월 이상 동안 그 여러 사람들이 몰려다녀가면서 돈 쓰고, 뭐 돈이 있으니까 돈 쓰고,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 밥을 사줘도, 주요 후보 같은 경우는 서로 견제하느냐고 누가 밥 사줬다 그래서 뭐 기부행위로 처벌되고 고발되고 이러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몇 달 동안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출마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이제 약간은 좀 심각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자기가 그 지역에서 한 1,000표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하면요, 당선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표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이제 선거 운동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지역에 뭐 선거 사무실 하나 차려놓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가다가 들르고 내가 뭐 500표가 있다, 뭐 내가 뭐 3,000표가 있다, 내가 돈 저한테 한 1,000만 원만 지원해 주시면요 제가 3,000표는 모아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1,0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100만 원이나 얼마 정도 주거나,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선거운동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주변에 한 20명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당선되는 줄 압니다. 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당선되는 줄 압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안 믿습니다. 여론조사에 뭐 2% 나와도 아이고 그거 요새 여론조사 다 조작이에요. 그거 뭐 요새 저 왜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 선관위에 뭐 조사받는 데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정말 눈꼽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선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 당선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경영 당대표, 지금 아마 허경영 당대표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이고, 우리도 그래도 3%는 당연히 넘고요. 우리 허경영 대표님, 저 명성이 얼마나 여기저기에 뻗쳐 있는데 충분히 넘을 수 있고요. 비례대표 4번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추정컨대. 그러니까 실제 지역구의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상당수도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표를 까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 한 1000표도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합돼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다. 그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237, 237개인데 여기는 235개 거의 뭐 비슷하게 공천을 했다. 그래서 제가 유난히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당이 눈에 띄길래 한번 흥미 삼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얼마나 표를 얻는지 우리 한번 같이 그냥 재미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